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또 자기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죠. 중국에 80%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그건 전적으로 스캇 베센트한테 달려있다 라고 하면서 협상 기대를 많이 올려놨는데요. 주말 사이에 중국 고위 인사랑 관세 협의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역시 중국도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근데 역시 체면의 나라답게 우리는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에서 협상을 간곡히 요청해 왔기 때문에 협상에 응할 것이고, 높은 관세에 반대하다 보니 최근 반복적으로 요청해온 미국 측의 관세 협상에 응하겠다 라고 메시지를 밝혀왔습니다. 백악관 캐롤라인 대변인이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80% 부과가 적당한 이유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 80%의 출처가 어떻게 되냐 라고 물었더니, 그냥 내뱉은 숫자에 불과하다, 뭐 정확하게 산출한 금액이 아니고 단순히 얘기한 수치에 불과하고, 다만 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인하하지는 않을 거다. 상호 인하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그 전날에 블룸버그하고 뉴욕포스트에서 미중 협상 관련돼서 50%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기존 145%에서 50%만큼 낮아지는 수준으로 관세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트럼프가 높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좀 보면 트럼프는 또 협상이 신이니까 언론에서 이미 50% 수준으로 나왔으니 진짜 트럼프가 50% 낮추고 싶은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한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항상 그랬거든요. 대외적으로 항상 언론이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치를 얘기해왔습니다. 결국 이거를 달성해내기 위해서, 이거 50%를 달성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80%라고 막 지른 거 아닌가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미중 협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2019년도에도 그랬거든요. 9월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19년 9월 초까지만 해도 서로 막 관세 부과하고 분위기 험악하게 갔다가 중국에서 먼저 미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한 결정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2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변했거든요, 무드가. 이번에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협상을 하면서 뭐 어떤 빅딜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규모의 딜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80%로 낮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정도 수치면은 무역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무역 금수 조치 수준이에요. 결국 유의미하게 내리려면 50% 이하로 가야 되는데, 뭐 단계적으로 80% 갔다가 60% 50%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5월 말부터 관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며칠 전에 4월 데이터가 나왔죠. 중국 4월 무역 데이터. 거기서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수출액이 8.1% 증가했고요. 다만 미국행 수출 데이터는 전년 대비 17% 빠졌거든요. 근데 뭐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런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량이 늘었습니다. 뭐 한 50% 이상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빠진 거를 다른 국가로 대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선을 보면은 전년 대비 48% 빠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관세로 인해서 피해가 크게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5월 말부터는 인플레부터 시작해서 제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공급망 붕괴죠. 그런 일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중국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체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잘 버틸 수가 있거든요,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급하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급격하게 협상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런 걸 잘 알고 있다 보니 최대한 그 전에 관세 인하를 하려고 할 것이고, 블룸버그의 애나웡 이코노미스트도 운송 데이터를 보면은 5월 첫째 주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중국이에요. 5월 첫째 주부터 해가지고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월마트, 타겟, 홈디포 같은 곳들에서도 트럼프랑 미팅을 하면서 매대가 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중국 협력사의 주문 재개를 시작해서 5월 20일경에는 중국에서 LA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선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5월 20일 전에 관세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이때부로 다시 중국 수입량을 늘어나기 시작해서 들어오는데, 관세를 높여버리게 되면 이 수많은 양들이 관세 또한 100 몇 프로 맞아가면서 안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진짜로 매대가 비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트럼프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 이전에 관세 인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이랑 최초의 무역 딜을 체결을 했죠. 포괄적 협정 체결이라고 해서 영국과 관계를 공고히 할 완전하고 포괄적인 체결을 예정한다라고 밝혔었고, 그 결과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0만 대 쿼터제를 부여를 해서
기존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던 거를 기본 관세인 10%로 인하하겠다고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명했고요. 영국산 제트엔진, 항공기 부품 관세에 대해서도 0% 관세를 시작하겠다라고 협정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 협상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어떤 국가도 최소 10%의 관세는 부과하게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미국 그 USTR 그리어 대표가 얘기한 거는 다른 국가들이 이를 모델로 삼아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관세 수준이 다른 국가들도 표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 미국 영국산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16%밖에 안 되거든요. 반대로 미국에서 연간 차량 판매량이 한 1,400만 대 정도 되는데 아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10만 대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연간 판매하는 차량이 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차들의 종류가 뭐냐면 롤스로이스, 에스턴 마틴, 제규어, 벤틀리, 레인지로버 이런 고급 차량들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뭐 포드, GM 이런 차들이 아니라는 거죠. 소비량이 상당히 적은 매니아틱한 차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조차도 10% 기본관세를 철폐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향도가 미미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기본관세조차 그냥 다 폐지해주고 해줄 법도 한데 영국도 못했다는 거고요. 아까 알루미늄, 철강 관세 면제한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영국은 철강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보시면 세계 20대 철강 기업에 영국은 없거든요. 우리 그 포스코 홀딩스가 7위고요. 현대제철이 18위입니다. 근데 영국의 조강 생산량을 보면은 1등이 중국이고요. 한국이 6등, 영국이 27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한테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줘도 영국이 뭐 크게 얻을 수 있는 효익은 없고요. 미국 역시도 피해가 거의 없는 수준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 10만 대 쿼터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국이 미국한테 수출하는 차량 연간 대수가 한 1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쿼터제로 부과를 해준 거고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한 것도 아까 보셨다시피 경쟁력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관세 인하 면제를 해줘도 미국 제조업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가 쉬웠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 기본관세를 면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아무리 잘해도 최소 10%는 부과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이 미중 협상 후에 어떻게 될지를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세, 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막 떨어졌다가 이것들이 해소된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주가가 됐는지를 보면 이때 2001년도 이때는 뭐 IT 버블 터지고 이럴 때니까 뭐 떨어지는 게 당연했고 2006년 이때는 뭐 0708 해가지고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막 이럴 때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 외의 경우에는 다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때 9% 올랐고 코로나 때는 65% 올랐고요. 2009년에는 50%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감히 예상을 해보면 뭐 이들의 중간값 한 20% 수준에서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